인류 문명의 보고이자 피라미드 건축의 시작지, 사카라로 떠난 성지가 좋다. 사카라는 세계 최초의 석조 건축물인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는 고대 이집트의 핵심 네크로폴리스인데요. 오늘은 4,600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귀족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메레루카와 카겜니, 그리고 인류 최초의 할례의식이 기록된 앙크마호르의 무덤, 테티왕의 피라미드까지 모세오경의 역사가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사카라. 그곳을 향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룩소의 왕가의 무덤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이 기자 인근의 사카랴로 가게 되는데요. 이 특히 사카랴는 지금 우리가 이 기자에서 보는 피라미드 그 이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면서 고왕국에 해당하는 곳에 특히 이곳에 온 이유는 이 귀족의 무덤입니다. 귀족의 무덤에 바로 이곳이죠. 이 귀족의 무덤에 엄청나게 고대 이집트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이 벽화와라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예, 우리가 사카랴를 이제 고대 이집트의 초기 형태의 피라미드이 발견된 곳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왕들의 무덤 옆에 귀족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곳은 이제 이 우뚝 솟은 피라미드이 아니고 왕을 보좌했던 귀족들의 무덤 속에서 메렐루카 무덤을 왔는데 이 귀족의 무덤이에요. 왕의 사이였고. 네, 예, 이렇게 이 촬영을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조금 이 어설프게 찍긴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중에 다 찍게 허락을 받고 이 내부의 모습들을 보여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선명하고 이게 4,600년 전에 그려진 것인데 이렇게 자세하다. 네. 예, 정말 4,600년 전에 나일강에 살았던 고기인데 이렇게 생생하지 않습니까? 고기의 모양도 지금 이 나일강에 사는 고기와 같고요. 또 동물들, 박물관에 있던 그 그림 아니에요? 또 식물들, 또 그들이 이제 사냥하는 장면들, 예, 나일강에 또 악어, 예, 그렇죠. 이 나일강에 악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수안 쪽의 코옴보 신전에는 악어 신을 모시는 신전이기도 했지요. 야, 이거 마치 어류 연구소 같은 느낌. 예, 우리가 이제 왕가의 무덤은 사후 세계를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이 사카랴의 귀족의 무덤은 이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현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카랴의 귀족의 무덤은 고대 이집트의 가장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이 하드디스크 백화 사전과 같다고 하는데, 자, 4,600년 전에 이미 이집트에서 금을 재련을 한 모습이 메렐루카의 무덤에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거 보세요. 우선은 두 사람이 이렇게 이 바람을 불면서 금을 녹이는 모습이 있고 또 위에도 보면 이 대롱으로 바람을 불어서 온도를 높여서 금을 녹여내는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금을 이제 다는 저울에 금을 달아서 무게를 재는 그림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건 흔히 보았던 것인데 이 금을 활용해서 이게 앞에 이렇게 장식을 만드는 그림. 정말 이게 이집트를 금의 나라, The Land of Gold라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생생하게 4,600년 전에 증명을 해줍니다. 잠시만요. 우선은 요거는 대롱불기로 바람을 넣어서 금을 녹여내는 장면, 그리고 생산된 금을 저울에 재서 무게를 다는 그림. 요거는 이제 생산된 금으로 이게 이렇게 목걸이를 만드는 그림.
그다음에 요새 이제 야, 정말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4,000년 훨씬 전에 이집트는 체계적으로 금을 재련을 하고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면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주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가지고 나오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이미 4,600년 전 메레누카라고 하는 무덤에 금을 재련을 하고 또 만든 금으로 이 수량을 재면서 금의 무게를 재고 금을 가지고 폐물을 만드는 생생한 현장이.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의 배경이 바로 이집트의 풍부한 자료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정말 이 체계적으로 금을 재련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특히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에 이 특히 부살렐은 이 금 세공으로 뛰어난 실력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꾸미는데 그러고 보면은 정말 이집트의 금 문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사카라의 귀족의 무덤은 정말 고대 이집트의 백과사전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고위직 관리였는데 그의 장례식에 음악을 연주하면서 또 이렇게 비라를 만드는 그림도 있고. 한 고대의 이 귀족들은 왕의 최측근으로서 그들이 죽어서도 이 감독관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의 그들의 삶을 엿보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 줍니다. 성경에 쓰여진 이 히브리인들의 삶을 메레누카의 부인, 왕의 딸이죠. 딸이 이렇게 꽃에 향을 맡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예, 야, 지금 이것이 이제 잠겨 있긴 한데 메레누카의 주인공이죠. 실제 무덤이 이 안에 20m 아래에 있는데 지금 이제 수리 중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 요것은 이제 가묘 또 무덤을 이제 못 찾게 이렇게 도구를 방지하기 용도인데 실제 무덤은 바로 이 아래 갱 밑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이 이집트의 고대 역사에 이렇게 몰두하는 이유는 바로 모세 오경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양하게 그들의 노동하는 장면들이 있고요. 세상에 이집트에서도 와인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이 창세기에도 이렇게 줄을 잡고 이렇게 너의 옷에 붉은 물이 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걸 잡고 포도를 와인을 밟으며 발로 짓이깁니다. 짓이겨 즙을 만들어내고 요 짓긴 것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죠 이렇게 와인 통에 숙성을 시키면서 넣어서 숙성시켜서 이제 마시는데 이집트에도 이렇게 와인을 만드는 과정이 이게 더 중요한 것은 4,600년 전에 한 4,700년 전에 귀족들의 삶을 통해서 창세기에 이집트인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엿보고 있습니다. 네, 귀족들의 무덤이어서 왕가의 무덤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자료들. 여기서는 추수하는 장면들이죠. 농경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봐도 돌이나 밀의 모습을 그대로 낫의 모양도 지금의 이집트인들이 쓰는 낫과 같고요. 농사를 짓는 소를 통해서 밭을 갈고 결국은 이 삶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날의 이집트는 4천여 년 전의 삶의 방식과 똑같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렐루카라는 본인, 그러니까 그의 무덤에 본인의 네, 메레루카의 동상 세워놨어요. 무덤 속에 그러니까 여기가 메렐루카 무덤의 핵심 중심지점이죠. 네, 4천여 년 전에 귀족으로 살아갔던 메레루카. 이 사카라에서 룩소 조금 못 미쳐 있는 아비도스까지 여행하는 아주 거대한 배를 타고 아비도스까지 가는 네, 우리가 지난편에 아비도스를 소개를 했지요. 특히 파라오의 왕의 목록이 적혀 있는 중요한 파라오들의 연구의 중요한 장소가 아비도스. 예, 귀족들의 무덤이지만 귀족의 무덤이지만 굉장히 여기는 여러 번 그려져 있는데 이 꽃 향기를 맡고 있는 부인의 모습, 아마 이 꽃의 향기를 맡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했나 봐요. 이런 모습이 여러 차례 그려져 있습니다. 대신 작게 만들므로써 남편 아래 있다고 하는 것. 네, 우리는 지금 이 사카리아에 있는 귀족의 무덤을 보고 있습니다. 이 귀족의 무덤에 많은 벽화를 통해서 매장하기 위해서 여러 왕의 물건들을 왕의 무덤으로 나르는 모습, 아주 다양한 것들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왕의 무덤마다 엄청난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림으로 내용을 기록하고 또 실제 부장품들을 함께 매장함으로써 고대 이집트의 생생한 역사의 현장들을 봅니다. 왕의 무덤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마치 입구인 것처럼 나중에 이제 도굴꾼들이 이게 진짜 무덤인지 알고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게끔 유인한 가짜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예, 왕이나 귀족이나 왕이 일단 무덤을 만들면 도굴의 대상이라는 것은 이미 아는 것 같아요. 네, 도굴을 방지하기 위한 가짜 무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방송으로 소개하는 것이 일부이긴 하지만 정말 모든 벽화마다 스토리가 있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고대 이집트인들의 삶을 여기 너무 귀한 게 네, 있는데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게 도마뱀, 이게 뱀이잖아요. 뱀의 꼬리를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뱀 꼬리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에 자기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냈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 그다음에 뱀이 된 지팡이를 꼬리를 잡으라 그러거든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제압하는 건데 꼬리를 잡으라는 건데 그 구절이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러니까 이미 이 이집트에는 이 뱀의 꼬리를 잡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제압하고 통제하는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가 뱀의 꼬리를 잡는 거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예, 이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던 그 말이 이렇게 또 벽화에서도 제압을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자, 이제 메레루카의 무덤을 쭉 이렇게 둘러보시고 다음 무덤으로 갑니다. 예, 정말 이 귀족의 무덤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현실의 삶을 알려주는 백과사전이라고 합니다. 테티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 이 근처에 10개의 고위직의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테티 왕의 사위의 무덤. 그러니까 왕의 사위니까 뭐 금고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고위직에 재직을 했던 그 귀족들의 무덤이 이곳에 한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메레누카를 받고 카케미를 볼 것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앙크 마호르의 무덤. 특히 이곳에는 그 유명한 할례의 장면이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한
귀족들의 무덤을 하나씩 하나씩 둘러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할례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앙크마호르의 이 무덤은 특히 이집트의 의사였대요. 그랬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는 그 장면이 이곳에 정말 귀중해요. 이 사카라에 할례 장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아수안에서 알고 여기를 어떻게 와요? 그러나 드디어 이제 성지가 저터를 통해서 어쩌면 최초일 수도 있어요. 네, 이 주전 4,300여 년 전에 이미 할례가 이미 행해지고 있었던 현장을 보십니다. 정말 많은 동물들의 이게 다 이제 제단으로 바쳐지는 동물들입니다. 네. 네, 그림 하나하나가 자, 여기도 보면 뭐 동물에서부터 조류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제물들을 성전으로 드리는 이제 신전으로 그리고 이 무덤으로 드리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제물들이 드려지는 것을 보는데 여긴 또 이 곡식들, 그러니까 이 동물들, 조류들, 그다음에 농산물들 정말 다양한 것을 이 신전에 드리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너무 생생해요. 네, 또 당시에 드렸던 예물들이 뭔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류든 또 동물이든 드려지는데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황소의 넓적다리, 우리가 이제 양다리 먹잖아요. 고대에도 양다리는 최고였나 봐요. 또 소 다리는 최고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소의 넓적다리를 이렇게 신전으로 가져가는 모습, 과일들, 곡식들, 이야 정말 생생한 어제의 그림 같은. 네. 예, 이 고기의 부위, 이 좋은 거는 일단은 신께 이렇게 제물로 드리죠. 자, 그림 하나하나가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앙크마오르 무덤 주인이 의사였잖아요. 그가 했던 의술의 행위 중에 이렇게 할례식을 행하는 생생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지금부터 4,300년 전에 300여 년 전에 이미 이집트에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였는데 당연히 마취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할례 출애굽 때는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려 그래요. 그때 십보라가 돌을 취하여 성기의 표피를 자름으로써 하나님이 진노를 멈춥니다. 그 표피를 자를 행위가 할례잖아요.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가 죽음을 면한 그 상징적인 것인데 그 할례의 장면이 지금 이 앙크마오르 무덤은 지금도 4,600년 전이거든요. 4,3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예. 모세보다도 1000년이나 그 이른 때에 이미 이집트에는 할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할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앙크마오르 무덤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할례가 성경에 나오지만 그 장면이 묘사된 가장 오래된 최초의 그림이 그렇죠. 사카라의 바로 이 무덤에 있는 벽화. 예, 이 그림 자체가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의료 행위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그 위에는 이제 히에로글리프로 글이 쓰여 있는데 꽉 잡아라. 그 다음에 아프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글귀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귀중한 이 사카라의 귀족들의 무덤에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카게미 역시 귀족 무덤 하나를 더 봅니다. 예, 4,300여 년 전에 생생한. 그다음에 악어. 예. 야,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볼 수 없었지만 악어가 있었습니다. 악어. 정말 생생한 나일강의 삶을 보여주고 정말 풍요로운 풍부한 고기와 동물과
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그 삶에 상상할 수 있는 현장의 그림들을 이곳 춤추는 음악이죠, 모습이 또 음악. 그려져 있는 음악. 아마 이집트에서도 또 하나의 즐거운 가물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의 무덤에서는 실제 고대 이집트인들의 삶의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있고요. 밀크. 또 소의 우유를 젖을 짜는 장면까지도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놨으니 정말 이집트인들의 삶을 또 새끼가 이제 어미의 젖을 먹기도 하고 이것은 돼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은 다음에 그 우유를 다시 돼지에게 먹이는 돼지,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같기도 하고 또 돼지 생산적이네요. 같기도 한데 어쨌든 어린 새끼에게 우유를 먹이는 또 모습까지도 보았고요. 많이 찾지 않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광객에게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사카랴의 귀족 무덤은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은 특히 구약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가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이렇게 귀족들의 무덤이 위치해 있는 곳은 바로 이곳에 테티 왕의 피라밋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피라밋을 이제 여러 곳을 보지만은 피라밋으로 들어가면 직선으로 들어가서 바로 왕의 석관을 파라오의 석관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피라밋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고개 허리를 숙여만 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가 봅니다. 네, 요것은 이제 우리가 기자의 피라밋 쿠프 왕의 그 피라밋 이전 형태로 계단이라든지 옛날에는 어떻게 내려왔을지. 네, 요거는 또 내려오면은 다시 또 이렇게 쭉 한번 빠른 화면으로 봅니다. 안쪽까지 들어가 보고요. 과연 고대 피라밋의 무덤은 석관은 어떻게 생겼을까? 네, 바로 이곳이죠.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안에 이렇게 왕의 파라오의 미이라를 안치시켰던 곳이지요. 천장은 역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우주의 세계로 가는 인문이다 해서 하나같이 고대 파라오들의 무덤 천정은 별을 하늘을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거대한 피라밋 그 아래 석관을 안치한 곳의 구조를 보고 계십니다. 이곳은 이제 고왕국 테티 1세의 테티 왕이죠. 테티 파라오의 무덤 안을 보고 계시고요. 또 벽에는 사자에서 또 Book of Dead 죽은 자를 위한 문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두가 다 사후 세계로 안내하는 안내서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양쪽에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다시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번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사카랴에 있는 귀족의 무덤을 통해서 고대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인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